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아보는 강청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어떤 판결 가져오셨나요? 이제 20대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도 했고요. 이제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늘 9월 10일부터 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이런 선거 국면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여론조사인데요. 네. 오늘은 이러한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해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구체적인 사안을 소개해 주시면요. 네. 이제 김 씨가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도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네. 선거일 전이었던 2018년 6월 4일 날 자기의 선거 구민이었던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네. 우리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28포인트 앞서고 있다. 네. 거의 30%, 28.5% 이긴 걸로 나왔다.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성당은 몰표다. 거기는 80% 이상 먹는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김 씨가 후보로 등록한 이래에 그 해당 선거구 후보자들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김 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공표를 한 경우에 이게 지금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지금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네.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규정들은 이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네.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취지의 규정입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는데도 28포인트가 올랐다라면서 이제 말을 한 건데,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도 이게 왜곡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대법원 판결은 이때 그 왜곡하는 행위를 세 가지로 좀 이제 분류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인위적으로 조작 변경하는 것도 해당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네. 조작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가 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도 네. 그 왜곡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사안 속에 이제 인물 김 씨가 이제 선거구민 이 씨 단 한 명에게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한 건데 이것도 지금 한 명한테 말한 것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이제 공직선거법 96조 1항의 그 행위태행 공표는 이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널리 네. 알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네.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이것에 해당되는지가 이제 재판의 쟁점이 됐던 것입니다. 네. 그럼 대법원의 판단은 어땠나요? 이제 우리 대법원은 이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공표에 해당되려고 하려면 이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네.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구체성 있는 정보가 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제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이제 우리 사안을 보면 이제 김 씨가 전화를 걸어서 안부 인사 겸 이제 지지를 부탁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말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구두에 의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이게 활자화되거나 녹음되거나 녹화가 되지 않는 이상 구체성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전파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고 또 김 씨한테도 이런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의가 없다 이렇게 봐서 무죄 취지로 판결을 한 사건입니다. 네. 자, 잘 사는 법 오늘 내용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그 오늘 살펴본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났지만 네. 오늘 대법원 판결 취지를 고려해 보면요. 이제 이 사안처럼 전화가 아닌 만약 카톡이나 문자 아니면 SNS를 통해서 이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보낸 경우에는 네. 단 한 명에게 보냈다고 하더라도
공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정보가 구체성이 있게 전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따라서 각별히 주의를 좀 기울이셨으면 좋겠고 선거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설마하며 좀 아니란 생각으로 한 사람에게라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말했다면 뭐 형사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